녹기 시작한 온도, 끓기 시작하는 온도, 얼기 시작한 온도를 우리는 끓기 시작한 온도를 끓는 점, 녹기 시작하면 녹는 점, 어는 점은 이제 얼기 시작한 온도가 되겠지. 자, 물질들 있어. 물질들을 선생님이 아까 H2O 이렇게 표현해줬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O라는 원자와 H라는 원자 간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분자, 이걸 분자라고 해. 이 분자 자체의 특성이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또 저 물 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자들이 모여 있는 게 물이야. 실제 딱 하나의 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자들이 모여 있을 거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그러니까 이게 물질, 똑같은 물질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물질들이 고체상으로, 액체상으로, 기체상으로 상태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중1 때 배워. 상이 달라지는 거. 고체상은 매우 분자간이 굉장히 따닥 질서 정연하게 붙어있는 거. 우리가 금속이 고체 딱딱하고 일정한 모양을 갖는 거. 그 다음 얘를 막 온도를 겁나 뒤지게 가열을 해줘가지고 얘가 흐르는 상태가 되게 한 거. 그게 액체. 오케이? 뭐 초콜릿 봐봐. 뭐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뒀다가 있는지 모르고 계속 놔두게 되면 어느 순간 여기가 범벅이 되겠지. 초콜릿이 녹아서. 그치?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오겠죠. 그래서 중1 때는 그냥 고체나 액체라고 하는 상태의 달라짐 이것만 배웠다면 그래 그럼 그 상태의 달라짐이라고 하는 걸 하게 하는 에너지, 얼마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야 이렇게 상태가 달라지는 거냐 이걸 배우는 거야. 돼요? 그럼 봐봐. 그러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그 값을 어떻게 우리가 추산할 수 있냐. 분자가 다르잖아. 비유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비유야. 어떤 분자는 네모나게 생겼어. 그래서 네모난 똑같은 종류의 분자들끼리가 이렇게 매우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어. 어떤 아이는 동그랗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긴 분자들끼리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따닥따닥한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걸 이걸 고체라고 해. 일정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서는 이런 인력, 서로 켜켜이 우리 가까이 붙어있자라고 하는 인력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이 이런 고체 모습으로 있는 아이가 약간 느슨한 모습으로, 약간 자유롭게 이렇게 느슨한 모습으로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결합되어 있는 이 분자 간의 이 인력을 끊어낼 만큼의 얘를 흔들어서, 그치? 얘네들 분자들 사이를 멀어지게끔이라도 해줘야 하는 그 에너지가 들어가 주어서 얘가 액체 모습으로 되겠지. 흐르는. 그치? 근데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 분자들끼리, 이 분자와 분자들끼리에 끄집어 당겨주는 그 힘을 우리 뭐라니? 인력이라고 해. 인력. 분자와 분자끼리 서로 붙어있으려고 하는 인력. 오케이? 인력. 근데 그 인력이 여기 봐봐. 그냥 모식적으로 내가 비유를 해준 거야. 되게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어 있지. 매우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 것처럼 딱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만 얘가 떨어져서 느슨한 액체로 될 거잖아. 근데 얘는 어때? 동그란 부분이니까 동글동글한 분자 모양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분자야. 이 분자가 아니라 또 다른 분자야. 그러니까 이 분자와 이 분자가 거의 이 정도에만 있기 때문에 끄집어 당겨주는 인력이 약해. 얘에 비해. 그치? 이 분자와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얘때 들어간 에너지보다 조그만 에너지를 줘도 얼른, 조그만 에너지를 줘도 얼른 이렇게 느슨해져서 액체 모습으로 될 수 있다고. 돼요? 오케이? 자, 봐봐. 손에다가 내가 얼음을 놔뒀어. 그러면 얼음이 이렇게 완전 순식간에 물로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물과 액체들이 거의 같이 있잖아. 그치? 이 얘네들을 녹이는 온도는 영하 0도야, 0도. 그러니까 영상 0도야. 그러니까 내 손에 열이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그냥 액체로 녹는 거야. 돼요? 녹기 시작하는 거야. 내 온도가 그래도 최소한 36.5도니까 내 체온이, 그지? 그러니까 내 온도를 열을 받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겠지. 금방. 왜? 그 물 입자 간의 인력이 되게 약해. 녹는 얘네들을 끊어내는 그 고체에서 액체의 상태로 얘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흡수돼야 할 에너지가 되게 작아. 근데 그게 분자들마다 다 다르다고. 어떤 분자는 되게 많은 에너지를 줘야 액체 상태로 달라지는 거고. 오케이? 자,
고체라는 모습은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고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쇠땡이 이 쇠땡이를 내가 여기서 라이터로 막 지졌다라고 해. 그럼 얘가 막 촌놈처럼 물 흘러내리나? 금방? 그러진 않잖아. 철이라고 하는 입자들끼리 인력이 너무 강해서 이 고체상을 액체로 달라지게끔 하려면 철 용광도가 한 2000도씨 이상이잖아. 엄청 높은 온도를 줘야지만 얘가 액체 처리가 돼서 액체처럼 흐르는 거야. 고체라는 단단한 모습은 똑같은데, 그치? 이 철이라고 하는 입자들끼리, 철이라고 하는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되게 커서 그래. 오케이? 근데 얼으면 안 되잖아. 똑같은 고체 모습이지만 금방 뭐 이렇게 라이터가 뭐야? 손에만 놔둬도 금방 액체로 녹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분자들끼리 인력이 다 달라서, 그치? 녹는 점, 없는 점, 끓는 점은, 자, 그리고 뭘 할 수 있다? 분자끼리, 분자 간의 분자 간 인력이 다 달라서 그 녹기 시작한 온도가 똑같다, 다르다? 분자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녹기 시작한 온도를 알면, 아, 너는 이 물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물이라고 하는 입자, 얼음이라고 하는 입자는 0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거고, 이 세상에 고유하게 대만 0도에서 녹기 시작해. 오케이? 철은 2000 몇 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거고, 유일하게 철만 그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 돼요? 초는 48도씨라는 온도만 줘도 녹기 시작해. 그죠? 그러니까 액체 천연으로 막 잘 흘러서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아이의 녹는 온도를 표시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0도씨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점점 얼음 입자가 한참 차가운 그 알갱이 얼음 입자들을 점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삼각대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얼음들만 이렇게 있었어. 마이너스 한 20도의 얼음 알갱이들. 가열을 막 시켜줬어. 그 온도계로 온도를 재. 대다가 그래서 열을 주니까 이때의 상태는 고체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거야. 그치? 아직 얼음인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 나는 계속 열을 주고 있어. 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0도라는 온도가 도달하면 나는 계속 열을 주고 있어. 그러면 관찰해보면 어떤 부분은 물로 약간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어떤 부분은 사이즈가 작아서 얼음으로 있고, 이러겠지. 그죠? 오케이? 근데 온도는 여전히 0도를 계속 유지해. 오케이? 내가 계속 가열을 시켜주고 있음에도 온도는 계속 0도를 유지해. 온도는 계속 0도를 유지해.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관찰해보니까 다 물이 됐어. 오케이? 물이 됐을 때의 온도를 보니까 물이 됐을 때부터, 액체의 물이 됐을 때부터는 계속 온도가 증가해. 오케이? 계속 온도가 증가해. 그러다가 몇 도가 되니까? 뽀글뽀글이 보이냐? 100도가 되니까 뽀글뽀글이 보여. 그러면서 이 뽀글뽀글을 계속 놔둬?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너네 어머님들한테 가끔 나는 그러거든? 아, 그럼 안 되지만, 그죠? 냄비에다 물 엄청 넣고 라면 끓인다고, 그죠? 까먹고 있으면 안 되죠. 물이 쫄아요. 그죠?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넣는 거 하고 스푼 넣고 끓여야지. 안 그러면 물 계속 또 집어넣어서 아이씨 물 너무 짜겠는데 하고서 물 다시 집어넣고 끓이고 또 딴짓하다가 까먹으면 또 물이 좀 줄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액체였던 물이 막 뽀글뽀글 하면서 어떻게 수증기 상태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물이 줄어든 거야. 돼요? 오케이? 그 뽀글뽀글 할 때 온도를 보니까 몇 도라고? 100도라고. 그러면서 점점 물량은 줄어들 거라고. 왜? 얘가 기체가 돼서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갔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의 온도변화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자, 여기 처음에는 얼음의 모습으로만 있었어. 그 얼음의 모습으로 계속 온도만 증가해. 계속은 나는 온도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얼음 분자들끼리 인력을 끊어내는데 이 에너지만큼이 계속 제공이 되니까 들어가니까 그래서 모든 얼음 분자로 질서전하게 있었던 얘네들이 약간 느슨해지게끔 하는데 에너지가 다 사용이 되다 보니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로 보이진 않고 수평으로 가는 거야. 그 열 에너지가 쓰여 어떻게 녹아서 다 상태를 물로 바꾸는 데 쓰이는 거야. 오케이?
나는 계속 열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 우리 여기 온도 변화 없지만 온도를 계속 주고 있어. 오케이? 내가 알코올 램프를 끈 게 아니야. 오케이? 알코올 램프를 줘서 계속 가열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이때 구간에서는 왜 온도가 증가되지 않아 보이냐면 제공해준 열이 어디에?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거래. 어떤 상태 변화?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돼서 그래. 아까 고체를 액체로 변화시키는 그 상태 변화 이름이 뭐였어? 두 글자. 고체였던 모든 입자를 액체로, 그러니까 얼음이 물로 녹기 시작할 때 그 상태 변화 이름 뭘까? 초가, 그렇지, 융해. 초가 촛농으로, 이 초를 왜 열을 하냐? 초를 가열을 시켜서 촛농으로 흐를 때의 그 상태 변화 이름 다 융해라고 해. 어떤 물질이든 고체상이 액체상으로 달라지면 융해라고 해. 융해되는데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그런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그 물질의 온도를, 이때의 0도씨 온도를 우리 무슨 점? 녹기 시작했잖아. 무슨 점? 녹는 점이라는 거야. 이때의 온도를 녹는 점. 오케이. 녹는 점. 그 다음 계속 액체로 됐던 얘네들이 액체 상태로 가열이 되었다가 이때부터 보글보글이 보이죠. 내가 계속 열을 주고 있는데 보글보글이 보여. 그러면 일부는 액체, 보글보글 하면서 기체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공기 중으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인 거고 열을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수평이냐. 왜냐면 아까 액체가 기체로 달라질 때의 상태 변화 이름이 뭐라고? 기화야, 기화. 예, 이때 제공해줬던 열이 왜 온도 변화가 없냐면 제공해준 열이 분자간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되는 거지. 제공해준 열이 액체가 기체로 기화라는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되물어. 오케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다 사용이 되면 이때 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에 있겠지. 이때는 당연히 고체인 얼음의 일부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인 거고. 되죠?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보니까 이때는 몇 도? 100도. 그죠? 이때 온도를 무슨 도라고 할까? 무슨 점? 그치. 끓는 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 근데 물질을 시작했던 물질이 얼음이 아니라 다른 고체 물질이면 이 온도와 이 온도는 똑같다고 하더라고. 다르다고. 물질마다 분자간의 인력이 다 다르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점? 끓는 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물질을 만약 내가 냉방을 시켜서 온도를 다운을 시켜 계속. 그치? 온도를 낮춰주고를 시켰어. 오케이? 낮춰주고 시키면 기체였던 아이가 다시 액체 기체로 냉각이 될 거고 기체와 액체의 모습으로 기체였던 것이 차가워진 물방울이 맺히면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거고 그죠? 기체와 액체가 또 계속 온도를 낮춰서 차갑게 해줘. 그치? 고체, 이게 액체 모습이 될 거고 액체 고체로 딱딱하게 굳겠고 고체로만 익히지. 이때의 온도도 또 무슨 온도야? 똑같이 0도. 그죠? 약간 삐뚤어 보이지만 착한 사람 눈에는 0도가 보일 거야. 0도 맞지? 응. 자, 그래서 이때 온도를 우리가 액체로 고체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얼기 시작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물질이니까 얘는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에 있어서 얼기 시작하는 정도와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똑같이 그냥 상태만 달라진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고체로 상태만 달라진 거니까 순물질에 있어서 어느 점과 녹는 점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네? 한 종류의 물질에서는 어느 점과 녹는 점, 상태만 달라진 거니까 어느 점과 녹는 점은 같죠. 얘를 냉각을 시켜줬냐, 얘는 가열을 시켜줬냐, 이 차이일 뿐이니까. 되지요? 그럼 내가 양을 많이 해줬어, 예를 들어. 자, 이 물을, 지금 현재 이 얼음을, 지금 얼음 한 6개만 넣고서 가열을 해준 상태야. 근데 얼음을 대빵 많이 넣어주고서 지금 현재 가열을 시켜줬어. 오케이? 그러면 대빵 양이 많은 상태에서 가열을 막 시켜줬더니 입자가 많네? 많으니까 0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할까? 어떨까? 양이 많아. 똑같은 얼음인데. 녹는 온도가 달라질까? 양이 많으니까. 물을 내가 이만큼 해서 끓일 때와 물을 한 우리차 엄청 크게 끓인다고 해서 물을 한 대빵 찜통 손에다가 물을 넣고 끓일 때랑 끓기 시작한 온도는 다를까? 똑같아. 왜? 입자 간에 동일한 입자들끼리 인력을 무너뜨리는 상태니까 동일한 입자 간의 인력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해서
온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다만 뭐만 그 전체를 끓게 하는데 그 전체를 끓게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그지? 그래서 양이 자 중요한 거 이런 표현서 먼저 오는 점은 자 양이 달라도 그 값이 달라진다 똑같다 똑같다. 자 불꽃의 세기를 내가 세게 키웠어. 약한 불로 키웠어. 센 불로 해서 물을 가열을 시켜. 어때요? 끓기 시작한 온도가 약한 불이면 얘가 약하니까 한 0도에서 끓나? 얘가 한 10도에서 끓어버리나? 아니죠. 이 물질은 고유하기 때문에 그 분자간 인력을 끊어내게끔 하려면 약한 불이 택도 없으니까 완전 더 센 불로 했네? 그럼 더 온도가 땡겨지나? 끓기 시작한 온도가 그러지 않죠. 우리가 느끼기에 시간과 온도는 다르잖아. 그 온도까지 도달해야 끓게끔 보여. 그러니 센 불로 주게 되면 그지? 시간이 당겨지니까 뭔가 되게 더 빨리 끓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야. 빨리 끓은 건 시간인 거지 끓는 온도가 달라져서가 아니야. 낮아져서가 아니야. 그래? 불꽃의 세기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다. 양이 달라도 그 값은 똑같다. 불꽃 세기에 따라서도 그 값은 똑같다. 불꽃의 세기가 세든 약하든 그 값은 똑같다. 그래? 오케이. 물질마다 다른 것 뿐이다. 왜? 물질들이 도체로 있으려고 하는 거, 액체를 쓰려고 하는 그 인력, 땡기려고 하는 인력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래? 근데 혼합물을 만들어줄게. 지금 여기 한 종류의 물질만 썼잖아요. 고체를 이루고 있는 고체의 모습으로 있긴 한데 오로지 얼음 입자만, 물 입자들끼리만 모였었잖아요. 근데 그 물 입자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물 입자에 내가 소금이라는 입자를 넣어줄게요. 소금이라는 입자를 넣어줘서 여기 지금 얘네들이 고체로 잘 켜켜이 쌓여서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건데 NaCl이라고 하는 입자를 넣어줄게. NaCl이 소금이야. 염화나트륨. 오케이? 그러면 소금 입자들이 이렇게 약간 낑겨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 입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물 입자와 소금 입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상호작용하는 힘이 좋아. 그래서 이 물 입자들끼리 흩어져지기가 더 어려워. 얘도 나름 인력을 갖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인력을 갖고 있고 얘도 약간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향을 띠니까 이렇게 서로 더 붙어야지 붙게끔 더 해줘. 오케이? 그러니 녹기 쉬울까? 어려워. 녹기 어려워. 그래서 얼음밖에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주변 막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게 쉽게 구하기 어렵잖아. 그치? 근데 그럴 때 얼음을 이용해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냉장 보관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 상태가 되면 냉동실에 얼음 많이 있지? 거기다가 소금을 쭉쭉쭉 뿌려가지고 비닐백이나 이런 거 좀 짭짤한 비닐백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잖아. 그럼 어느 온도가 훨씬 더 낮아져. 그래서 잘 안 녹아. 네. 자, 저 띵은 저를 보는 소리 나네. 다행히 렌더링이랑 같이 하고 역시 스마트폰 스마트한데 자 렌더링이랑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상 편집 방금 내가 소개했던 편집 같이 하고 있었는데 렌더링이 끝났다는 소리고 녹화는 되고 있겠죠. 설마 렌더링 따라하면서 꺼지진 똑똑하네요. 그래요. 녹화도 되고 있었어요. 자 멀티가 됩니다. 여튼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입자가 물하고 섞여지잖아요. 그러면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으면 소금 입자가 물 입자 또 다른 물 입자와 소금 입자들끼리 서로 중계를 해주면서 야 가까이 붙어있자라고 해서 더 세게 붙어있게 돼. 돼요? 그러면 잘 녹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 혼자만 있는 것보다 다른 입자가 막 섞여 있어. 자 강물. 오케이. 자 강의 강물도 물론 순수 물만 있진 않겠죠. 거기 막 쓰레기들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이렇게 있겠죠. 강물. 근데 이제 강물보다 바닷물 생각해 봅시다. 바닷물 안에는 아주 많은 염류들이 있죠. 여러분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륨 바닷물이 짠 이유들 여러 물질이 섞여 있잖아. 그런 여러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 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얼까요? 안 얼어요. 어느 온도가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자 순수 물과 소금물을 비교해볼게. 바닷물
얘는 0도가 되잖아? 그러면 수평 구간이 되면서 얼기 시작해. 순수한 물만 있으면. 근데 소금은 어때? 여러 입자가 섞여 있어. 바닷물로 생각해봐. 바닷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순수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입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온도가 내려가다가 0도가 됐어. 더 떨어지고 이렇게 거의 수평 구간 역시 계속 그냥 액체 상태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네? 얘가 한 마이너스 50도나 돼야 할까? 오케이? 우리가 겨울철에 바닷물 먼저 본 적 있어요? 한강물이랄지 이런 거 몇 년 만에 한강물이 얼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온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강원도에 있는 어디 동강이나 이런 강은 얼어서 빙어 이렇게 막 갖고 그 낚시하러 가긴 하잖아. 얼음은 위에 표면은 얼지만 아래쪽에 물속은 여전히 있어서 걔네가 막 이렇게 우리 낚시하러 가고 쫙 스팟 잘 정해가지고 막 해갖고 쭈셔갖고 미끼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담그기만 해도 거기가 이제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니까 내이동 산소가 부족했어. 근데 갑자기 산소가 막 들어오는 거야. 뭐 PC들 입장에서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막 거기에 끼어서 미끼 물려가지고 위로 올라간대. 빙어 낚시 같은 거 해보면 막 여러 개 그냥 낚싯줄에 그냥 막 다다다다다 붙는 이유가 처음 가자마자 첫 바다에 스팟만 잘 정하면 막 이렇게 막 뚫잖아. 그 두꺼운 옷을 막 이렇게 쭉 빼갖고 하면 바로 막 빙어들이 몰려붙어서 가는 거죠. 이게 강물은 표면은 얼어있지만 아래까지는 다 얼진 않아. 왜냐면 이건 밀도랑 관계가 있어.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줄게, 밀도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을 혼합물하고 수물질하고 비교를 해줬어. 오케이? 그래서 혼합물과 수물질을 비교해주니까 혼합물은 어때요? 소금이 섞여져 있는 여러 물질이 물 입자 간의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인력이 생기다 보니까 더 켜켜이 있어서 녹기 어려워져.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지죠. 오케이? 얘를 녹는 점을 다른 말로 어는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을 어는 점의 내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런 혼합물의 어는 점 내림 현상을 이용해서 자, 혼합물이 되면 될수록 어는 점이 내려지잖아? 일정 온도보다 오는 점이 더 낮아지잖아?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아빠 차 부동액 같은 거, 아빠 차에 냉각수가 있거든요? 차마다 이제 엔진의 과열을 막아주기 위해서 엔진 주변에 냉각수 파이프 라인이 있어요. 그 냉각 파이프 라인에 냉각수 액체인 순수 100% 물만 만약에 들어있다. 물만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치? 겨울이 되잖아? 그럼 걔가 0도가 되잖아. 우리 주변에 겨울이 되면 그래도 아래 전장권은 그래도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한 10도? 그 정도는 떨어져. 0도가 되기 시작하면 얼음이 얼어서 파이프 라인에 얼음을 올려있겠네? 한파 들어봤지? 한파 주의보 오면 그 아파트 수도관 그 사이도 막 이렇게 이불 같은 걸로 또 동파 방지하려고 막아놓고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막 얼어 터지니까. 그런 것처럼 냉각수에 순수 100% 물만 있어봐 얼어 터지지. 그러면 그 비싼 차 타 나가지.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 아빠가 항상 차 점검하러 가시면 차 그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부동액을 넣어줘. 냉각수. 잘 얼지 않게. 얘네 물과 순수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체 물질이 섞여 있어.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순수 고체 물질이 약간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만 있는 것보다 다른 입자가 섞여 있으니까 어느 점이 한 마이너스 50도? 이 정도로 내려가. 잘 안 얼어. 마이너스 50도가 돼야 얼어. 그러니까 겨울을 버텨낼 수 있겠죠. 냉각수 노랗고 이렇게 돌면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혼합물이 되게 되면 끓는 점도 어떻게 될까? 물만 놔둔 것보다 여러분 혹시 라면 끓일 때요? 꼬들꼬들한 거 좋아합니까? 그래요?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 저는 퍼진 거 좋아해요. 퍼진 거. 그래서 일부러 꼬들꼬들하게 해갖고 이렇게 먹어보고, 그리고 일부러 뚜껑을 좀 닫고 다 끈 다음에 냅둬요. 늙었죠. 약간 꼬들꼬들하면 소화가 좀 덜 되는 느낌? 근데 그건 원리는 똑같아. 어떤 원리는 똑같냐면 스프를 먼저 넣고 한 번 더 뽀글뽀글 끓인 다음에 그 스프 물에다가 끓고 있는 스프물에다가 면을 투하해. 만약에 면이랑 스프랑 같이 넣잖아? 그지? 면이 더 안 꼬들꼬들해.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빨리 잘 면을 익혀서 넣고 싶잖아? 그렇다면 물이 끓었어 100도에.
거기다 라면 스프를 먼저 넣잖아? 그러면 갑자기 훅 부풀어 오르죠. 오케이? 그러다가 한번 가라앉아 숨이. 그러고 있다가 한번 끓었을 때 그 온도는 100도, 2가 100도보다 높을까? 100도보다 그래요, 높아요. 왜냐면 아까 이하와 똑같은 원리야. 순수물질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 지금 고체 가루들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고체 가루들이 이 물입자가 기체로 기화되는 거야. 나가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더 보글보글이 생기는 거야. 기체로. 수증기가 나가면서. 돼요? 혼합물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끓는 전 또한 마찬가지. 자, 소금물은 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일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점점점 여기가 100도면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수평 구간이 없어.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보글보글은 보여. 오케이? 그리고 왜 이렇게 수평 구간이 없이 점점 이게 끓는 점 오름 현상이거든 이렇게 올라가냐면 섞여있는 소금이 뭐라고 섞여있는 이 소금이 물 입자간의 분자간의 인력만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소금의 추가적인 인력이 있다 보니까 섞여있는 소금이 물이 끓는 걸 방해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겨우겨우 물이 기어들도 날라갔어. 또 그러면 소금의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잖아. 어차피 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자간 인력이 커서 느지막히 나중에 끓을 거니까. 끓지도 않을 수도 있어. 우리가 끓고 있는 그 100도라는 온도에. 돼? 오케이? 그래서 섞인 소금이 물의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함으로 점점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겨우 수증기 분자로 나가면서 보글보글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 라면을 먹을 때 높은 에너지만큼,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좀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화상을 입었을 때의 경우에 병원 바로 가야 돼요. 근데 그냥 맹물을 넣고 끓였을 때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온수물에 데인 거랑 전골 냄비, 끓고 있는 전골 냄비가 엎어져가지고 손이 데인 거랑 화상의 정도는 누가 더 심하냐면 끓고 있는 전골 냄비가 나한테 엎어져가지고 이 화상 나온 거가 더 심해요. 끓고 있는 전골 냄비에 그 많은 그런 건더기들이 막 섞여 있는데 물이 기화되기 어려워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겨우 보글보글 끓는 거야. 그리고 그 냄비 재질 자체가 우리 뚝배기일 경우는 이제 또 열의 전도나 대류와 같은 현상에 의해 뚝배기일 경우가 그 온도를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뚝배기가 혹시나 엎어져가지고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병원 빨리 가죠.